아줌마 애 데리고 다니면 조용히 좀 다녀요. 담배 연기 만지작거리는 거 안 보여요? 유치원 앞 담배를 쥔 남자가 비웃으며 제게 연기를 뿜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묵혀둔 군대식 본능이 스르륵 깨어났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 걸음 다가서자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한번 해볼 건가? 여긴 우리 구역이야. 그의 부하들이 키득거리며 둘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이 엄마로 보이는 이 여자가 전특전사 중령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훈육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방식으로. 이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자님의 로또가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윤서아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기 해요. 5살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무슨 그림 그릴 거야? 우리 가족 그림요. 엄마랑 아빠랑 저랑. 서아는 아이를 안전하게 차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때 유치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3명의 남자가 차량 통행을 막고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차량이 지나가려 하자 그들은 일부러 천천히 비켜주었습니다. 야, 뭘 그렇게 급해. 천천히 가지 뭐. 한 남자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서아는 차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목에 용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강태호였습니다. 강태호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발로 비볐습니다.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곳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에 서아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 왜 거기 서 있어요? 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잠깐 서 있는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보고 있어. 서아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계속 그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유치원 외벽에 불법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급전 필요하신 분, 당일 대출 가능. 서아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입니다. 전단지는 다른 곳에 붙이세요. 서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태호가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 누나는 또 뭐야? 여기가 누나 구역이야? 여기 아이들 안전구역이에요. 흡연도 안 되고 전단지도 안 됩니다. 표지판 보셨죠? 서아는 손으로 표지판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표지판? 나 그런 거 몰라. 나 눈 나빠서 안 보여. 강태호가 일부러 눈을 찡그리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 부하들이 킬킬대며 웃었습니다. 안 보이면 안경을 쓰시고 담배는 다른 데서 피우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지나다닙니다. 조심해 주세요. 강태호는 서아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새 담배를 꺼내 물더니 라이터를 켰습니다. 난 원래 여기서 펴. 뭐 문제 있어? 그는 담배 연기를 서아 쪽으로 내뿜으며 고의적으로 도발했습니다. 서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 시절 익숙해진 위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담배는 끄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마지막은 또 뭐야? 누나가 날 어떻게 하려고? 강태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비웃었습니다. 서아는 강태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태호는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일반적인 주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됐다. 오늘은 이만하지 뭐. 강태호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근데 누나 잘 기억해.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그는 짧게 탁 소리를 내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구역을 가리키듯 흔들었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아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밖으로 나와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까 괜찮으셨어요? 요즘 저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저희도 너무 불안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면 좀 나아지지 않나요? 서아가 묻자 신고는 했는데요. 단속 나와도 잠깐이에요. 지나가면 또 와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치원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CCTV 위치, 출입구, 주변 건물까지 자연스럽게 파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동네 불량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냥 모른 척해.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 남편이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우리 아이 다니는 곳이야. 서아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해. 괜히 엮이면 큰일 나. 경찰에 맡기자.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 작아졌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 경찰도 오래 못 막는다고.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치원 담벼락 아래에 작은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급전대출 상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태호와 그의 부하들이 컨테이너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서아는 차를 세우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허락했다고 여기에 이런 걸 설치했어요? 강태호가 서아를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어제 그 누나네. 또 왔어? 대답하세요. 누가 허락했냐고요. 서아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허락? 우리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여기 공터잖아. 강태호가 컨테이너를 손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공터가 아니라 유치원 부지예요. 당장 치워요. 누나, 너무 나대지 마.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강태호의 부하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유치원 앞에 불법 시설물이 설치됐는데요. 강태호가 서아의 휴대폰을 잡으려 했지만 서아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주소는 해솔 유치원 정문 앞이고요. 지금 현장에 설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서아는 강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야, 이 여자 정말 골치 아프네. 강태호가 머리를 긁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3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순경 2명이 내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저기 컨테이너요. 허가 없이 설치된 것 같은데 확인해 주세요. 서아가 컨테이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경이 강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설치 허가증 있으세요?
아, 그거요? 우리 형님이 가지고 계신데 지금 안 계셔요. 강태호가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럼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하시고 내일까지 서류 지참해서 파출소로 오세요. 순경이 공식적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호가 의외로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강태호는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우리 좀 그만 귀찮게 해. 서로 피곤하잖아.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 누나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강태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니까요. 아이들? 아이들 핑계 대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우리 꼴 보기 싫은 거지? 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강태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에 강태호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좋아. 누나가 끝까지 이럴 거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강태호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형님, 그냥 놔둡시다. 별일 아니에요. 부하 중 한 명이 말렸습니다. 닥쳐. 누나, 마지막 경고야.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강태호가 서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서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경고는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장 사라지세요. 뭐? 강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저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 주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가세요. 강태호는 서아의 단호함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주부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좋아, 누나 이름이 뭐야? 나중에 찾아갈게. 윤서아입니다. 찾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오세요. 서아가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강태호는 서아를 한동안 째려보다가 부하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보통 사람 같지 않아요. 부하가 속삭였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나대는 거야. 하지만 강태호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서아의 눈빛과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아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찾아갈게. 남편이 뒤에서 다가와 서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뭔가 걱정이 있어? 오늘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던데. 서아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돌아섰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좀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아이가 다쳤어? 남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아니야, 아이는 괜찮아. 다른 일이야. 서아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강태호와의 대치 상황부터 경찰 신고까지 모든 내용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여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보복이 무서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우리 아이가 매일 다니는 곳인데. 알아.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방법이 있잖아.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면 되잖아.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가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해? 남편은 서아의 정의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이었을 때부터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 혼자서 그 사람들과 맞서겠다고? 일단 더 지켜보자. 경찰도 신고했으니까. 하지만 서아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직접 나서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전에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유치원 근처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어제의 컨테이너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찰 신고가 효과가 있었나 보네. 서아가 혼잣말을 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아까부터 여기서 뭐 하세요? 서아가 돌아보니 4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어서 회사원처럼 보였습니다. 유치원 학부모인데요. 어제 이상한 일이 있어서 확인하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이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서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남자가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제 여기 컨테이너 같은 거 있던 거 보셨어요? 아, 그거요? 새벽에 와서 치워갔더라고요. 트럭으로 가져가던데. 새벽에요? 몇 시쯤이요? 한 4시쯤? 소음 때문에 잠깐 깼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의 경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요즘 이 근처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요? 네, 문신 있는 사람들이요.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더라고요. 서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뭘 물어봐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 신상 정보 같은 거요. 이름이나 차 번호 같은 거 말이에요. 서아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강태호에게 말한 게 실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엊그제부터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안 왔더라고요. 서아는 남자와 인사를 나누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집으로 향하는 길에 백미러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군인 시절 익숙해진 경계 태세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서아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유치원 담벼락 근처에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강태호 일당이 피운 것들이었습니다. 서아는 담배꽁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브랜드와 개수를 확인하며 그들의 흡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최소 3명 이상 1시간 정도 머물렀군. 서아가 혼잣말을 하며 주변을 더 살펴봤습니다. 유치원 담벼락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구멍의 크기와 위치를 보니 카메라나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으로 그 부분을 자세히 촬영했습니다. 감시용 기기를 설치하려고 했나? 서아의 의심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동네 불량배들이 이런 걸 할까 싶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밖으로 나와 서아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 혹시 요즘 밤에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있어요? 이상한 소리요? 어떤 소리 말씀이세요? 드릴 소리나 망치질 소리 같은 거요. 선생님이 잠깐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새벽에 뭔가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쯤이요? 3일 전쯤? 한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서아는 담벼락의 구멍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구멍 주변에 미세한 가루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드릴로 뚫은 흔적이 많네.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뭔가 발견하신 게 있어요?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서아가 구멍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거 누군가 인위적으로 뚫은 것 같아요. 카메라나 마이크 설치용으로 말이에요.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네, 바로 연락드릴게요. 선생님이 급히 유치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혼자 남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담벼락 주변의 발자국도 확인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섞여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군용 부츠의 특징적인 밑창 무늬였습니다. 군용 부츠? 강태호 일당 중에 군인 출신이 있나? 서아의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동네 조폭들과는 다른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 2명이 왔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는데요. 불법 감시 장비 설치 의혹이라고 서아가 발견한 구멍과 주변 증거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사들도 구멍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인위적으로 뚫은 것 같네요. 언제부터 의심하셨어요? 서아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태호 일당과의 대치 상황부터 오늘 발견한 증거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이 일과 그 조폭들이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시기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형사가 수첩에 내용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현장 보존하고 과학수사팀 불러서 정밀 조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의심스러운 부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서아는 형사에게 명함을 받고 자신의 연락처도 알려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아는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특전사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할 때 가져온 개인 물품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낡은 상자를 열어보니 군인 시절의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물건 하나를 찾았습니다. 소형 무전기와 특수 녹음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두자. 서아가 장비들을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했습니다. 아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서아가 다락방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가 왔어? 내려와 봐. 서아는 재빨리 장비들을 상자에 넣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명함을 받아보며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변호사가 찾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최근에 유치원 쪽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일로 왔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한 일 말씀이세요? 네, 그 일입니다. 혹시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아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강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아 씨, 혹시 강태호라는 사람 아시죠? 서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알아요. 유치원 앞에서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윤서아 씨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요? 무슨 혐의로요? 서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독죄와 업무방해죄입니다. 그리고 협박죄도 추가될 예정이고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아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강태호 씨 주장에 따르면 윤서아 씨가 자신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합니다. 서아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영업이라고요? 불법 시설물 설치하고 아이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게 정당한 영업이에요? 그건 강태호 씨 측에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대출업을 하려고 했는데 윤서아 씨가 일방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대출업이라면 왜 허가증도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했어요? 서아의 반박에 강민수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서아 씨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남편이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제 아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진정하세요. 저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러 온 겁니다. 강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어요. 강태호 씨가 합의를 원하고 있거든요. 서아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합의요? 무슨 합의 말이에요? 윤서아 씨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강태호 씨 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서아는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신 소리쳤습니다. 500만 원이요? 우리가 왜 돈을 내야 해요? 정신적 피해 배상금이라고 합니다. 강태호 씨가 윤서아 씨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서아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웃기는군요. 불법 행위를 하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요? 윤서아 씨 법정에서 싸우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냥 합의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합의는 절대 안 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법정에서 당당히 따져보겠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강민수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법정에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법정에서 봐요. 서아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나간 후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소송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닌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서아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상대방이 생각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인터넷으로 강민수 변호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강민수는 실제 변호사였지만 주로 조폭들의 사건을 맡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의뢰인 명단에는 여러 조직 폭력배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역시 배우에 뭔가 있어.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유치원 앞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선을 느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건너편 카페에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일부러 태연하게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서아를 보더니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서아는 그 남자를 쫓아가려 했지만 이미 차를 타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는 게 확실하네. 서아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밖으로 나와 서아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에요? 어제 경찰에서 조사 결과 나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담벼락 구멍에서 실제로 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대요. 지금 과학수사팀에서 분석 중이고요. 서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문이나 DNA 같은 증거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거래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있어요? 이상한 전화요? 유치원에 대해 묻는다든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 말이에요. 선생님이 잠깐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가 왔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유치원 시설 점검을 한다면서 학부모 명단을 요구하더라고요. 이상해서 거절했는데 잘했어요. 그런 전화 또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서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동네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하는 다시 한번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일부러 복잡한 길로 빠졌습니다. 좌회전, 우회전을 반복하며 상대방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확실히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갑자기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검은색 승용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도 어쩔 수 없이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와 서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급히 차를 돌려 사라졌습니다. 서하는 그 차의 번호판을 기억해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하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미행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신고합니다. 차량 번호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며 소극적이었습니다. 서하는 전화를 끊고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 대처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상자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작동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겠어. 서하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가족을 지키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실력이 정말 필요한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서하가 녹음기를 점검하고 있을 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아님 택배입니다. 저희가 주문한 게 없는데요. 남편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발송인이 익명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받아보시겠어요? 서아가 아래로 내려와 택배를 받았습니다. 작은 상자였는데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택배 기사가 떠난 후 서아는 신중하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궁금하면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이 서아의 어깨 너머로 쪽지를 보더니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 컴퓨터에 바이러스 있을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어. 서아는 USB를 들고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도 따라왔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컴퓨터가 USB를 인식하더니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폴더 안에는 동영상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서아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유치원 앞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동영상에는 강태호와 그의 부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는데 서아는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강태호에게 뭔가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경찰관과 만나서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건가?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아도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동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회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유치원 주변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유치원을 중심으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서아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동영상이 끝나고 폴더에 텍스트 파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저 남자는 오민준입니다. 겉으로는 투자회사를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배후 인물입니다. 유치원 부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를 매입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해가 되기 시작했으니 조심하세요. 서아는 파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오민준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군인 시절에 같은 부대에 있던 선배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서아가 중얼거리며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오민준의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검색 결과에 그의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대표 인사말에 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에 나온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프로필을 보니 정말로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누구야? 군인 시절 같은 부대에 있던 선배야. 오민준이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날 일부러 노린 것 같아. 서아는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오민준과 자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전역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오민준이 부대 물품을 빼돌리다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서아가 그를 신고했었습니다. 결국 오민준은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건가? 서아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었습니다. 윤서아 씨죠? 출석 요구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출석 요구서요? 네, 강태호 씨 고소건으로 조사받으러 나오시라는 겁니다. 서아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경찰서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서아는 남편과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변호사라도 선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는 증거를 더 확보해야겠어. 방금 본 USB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이걸 누가 보낸 거지? 믿을 수 있는 거야? 서아도 궁금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우려고 이런 자료를 보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를 분석해 보자. 그리고 내가 직접 조사해 볼게. 직접 조사? 그건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이 없어.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서아는 USB 자료를 복사해서 여러 곳에 보관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오민준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의 회사 정보, 사업 내역, 인맥관계까지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오민준의 회사는 겉으로는 투자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이 주 업무였습니다. 최근에 여러 곳에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치원 주변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유치원이 문제가 되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며 이사를 갈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때를 노리고 싸게 매입하려는 거구나. 서아가 오민준의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하지만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서아를 부르더니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있어서. 혹시 그 조폭들 때문인가요? 요즘 또 나타나지 않던데. 그렇다면 좋겠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서아는 선생님에게 당분간 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서아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강태호 씨가 윤서아 씨에게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위협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강태호 씨는 윤서아 씨가 매우 위협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아는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USB에 담긴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강태호와 그 배우 인물들의 불법 행위를 담은 증거입니다. 형사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나요? 익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사실인 것 같아요. 형사는 동영상을 끝까지 본 후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는 상급자와 상의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죠. 서아는 경찰서를 나오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아는 또다시 미행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차량이었습니다. 서아는 일부러 복잡한 길로 가며 상대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교묘하게 거리를 두며 따라왔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군. 서아가 각오를 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아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또 다른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택배 기사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봤습니다. 가벼웠지만 뭔가 들어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휴대폰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전화할 테니 받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이었지만 뭔가 개조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서아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위험해지는 것 같아. 경찰서 갔다 온 바로 다음에 이런 게 왔다고? 그런 것 같아.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경찰도 믿을 수 없어. USB 영상에서 봤잖아. 그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 남편은 걱정스럽게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사라도 가야 하나? 이사를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완전히 입을 다물고 사라지는 거야. 밤 10시가 되자 정확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아 중령님, 오랜만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민준인가?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짓이라뇨? 저는 그냥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사업? 조폭들을 시켜서 동네를 어지럽히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게 사업이야? 오민준이 낮게 웃었습니다. 서아 씨는 여전히 정의감이 넘치시는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얘기는 왜 꺼내? 네가 잘못해서 벌 받은 거잖아. 잘못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서아 씨가 저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가 부대 물품을 훔쳤으니까 신고한 거야. 당연한 일이었어. 당연한 일. 그래서 저는 불명예 전역을 당하고 모든 걸 잃었죠. 서아는 오민준의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수하려는 거야? 복수라고 하면 너무 유치하죠. 저는 그냥 제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내 사업을 어떻게 방해했다는 거야? 유치원 주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서아 씨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획이 틀어졌죠. 오민준이 자신의 계획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태호 같은 놈들을 시켜서 일부러 소동을 일으킨 거구나. 정답입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제가 싸게 매입할 수 있어요. 서아는 오민준의 치밀한 계획에 경악했습니다.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니. 나쁘다는 건 관점의 차이죠. 저는 그냥 효율적으로 사업하고 있을 뿐이에요. 효율적이라고? 불법이야, 불법.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불법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강태호는 제가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오민준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럼 USB에 있던 영상들은 뭐야? 네가 강태호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다 나와 있어. 그 영상들이 진짜라는 보장이 있나요? 요즘은 가짜 영상 만들기 쉽잖아요. 서아는 오민준이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경찰에게 뇌물 주는 것도 가짜라는 거야? 저는 경찰관과 단순한 후원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제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거든요. 오민준은 모든 것에 대해 그럴듯한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서아 씨, 화내지 마세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안? 서아 씨가 이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 저도 더 이상 서아 씨를 괴롭히지 않겠어요. 손을 떼라고? 무슨 뜻이야? 강태호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이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서아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요. 그럼 모든 게 조용히 끝날 겁니다. 절대 안 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후회하지 마세요. 오민준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한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서아 씨 남편 직장에서 곧 감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서아 씨 차량 번호로 여러 곳에서 주차 위반이 신고될 거고요.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아 씨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익명의 민원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아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요.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서아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제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절대 안 해.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내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서아는 오민준과의 대화를 모두 전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위험해.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어. 알아. 하지만 굴복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혼자서 어떻게 그런 사람과 맞서?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특전사 시절의 능력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며칠 동안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 있어. 안전한 곳으로. 그럼 너는? 나는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같이 가자. 안 돼. 도망가면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해.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해. 서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끝낼 건데? 서아는 다락방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내 방법이 있어. 그날 밤 서아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오민준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설령 그것이 위험한 길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새벽에 서아는 조용히 일어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자를 열고 오래된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군. 서아가 각오를 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의 예상대로 문제들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국세청에서 우리 회사 세무조사 나온다고 해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남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알겠어. 오민준이 시작한 거야.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 하지만 회사에서 나를 의심하는 눈치야.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서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고한 가족을 끌어들이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너는 당당하게 행동해. 전화를 끊은 서아는 곧바로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아이에게도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됐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하니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아침부터 익명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민원이요? 유치원 급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안전시설이 부실하다는 거,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거. 하루 종일 전화가 와요.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로 오민준이 약속한 대로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민원 전화가 올 때마다 발신자 번호 확인하고 녹음해 두세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서아는 원장실로 가서 원장과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 이 모든 게 조작된 민원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님, 이런 일이 계속되면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져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주세요. 원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유치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설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다락방에서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특전사 시절 믿을 만한 동료들의 번호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김진호였습니다. 전 특전사령관으로 지금은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진호입니다. 진호야, 나 윤서아야. 서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진호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도움이 필요해. 김진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서아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민준의 정체부터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오민준이라고? 그놈이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구나. 너도 알아? 그놈이 저녁 후에 조폭들과 연결돼서 더러운 일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김진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놈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 내가 지금 조사해 볼게. 고마워, 진호야. 서아야, 조심해. 그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어. 전화를 끄는 서아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아 씨죠? 수사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수사요? 강태호 씨 고소건 말고 새로운 건이 접수됐어요. 서아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건이요? 윤서아 씨가 강태호 씨를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스토킹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일단 조사받으러 서에 나와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일 오전에. 경찰관이 서류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서아는 그 서류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오민준이 정말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김진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아야, 오민준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상황이 심각해. 어떻게 심각해? 그놈이 운영하는 회사가 겉으로는 투자회사지만 실제로는 돈 세탁하는 곳이야. 서아는 김진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어. 상당히 큰 조직의 일부인 것 같아. 그럼 더 위험하다는 거네? 그렇지. 하지만 그만큼 약점도 있다는 뜻이야.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니까. 김진호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그리고 그놈의 약점을 찾아야지.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옛날 팀워크로 해보자. 김진호의 말에 서아는 힘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남편과 아이를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여보, 정말 혼자서 괜찮겠어? 괜찮아. 진호가 도와주기로 했어. 그래도 위험해. 같이 가자. 서아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번에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내야 해. 남편은 걱정스럽지만 서아의 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매일 연락해. 위험하면 바로 도망가고. 응, 약속할게. 가족들이 떠난 후 서아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옛날 장비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소형 카메라, 녹음기, 무전기, 그리고 기타 정찰 장비들이었습니다. 모두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서아가 장비를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김진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도 여러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작전 같은 거 해보네. 김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고마워, 진호야. 뭘 우리 사이에. 그런데 계획은 세웠어? 서아는 자신이 생각해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민준의 회사를 직접 조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가능할 것 같아. 내가 외곽에서 지원할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세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밤에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저는 강태호를 스토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목격자들이 윤서와
씨가 강태호 씨를 따라다니는 걸 봤다고 해요. 그건 거짓 증언이에요. 조작된 거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서아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민준의 영향력이 경찰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일단 조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락 두절되지 마세요. 서아는 경찰서를 나오며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로 직접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는 오민준의 회사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건물 구조, 보안시설, 직원들의 출입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저녁에 김진호와 만나 정찰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생각보다 보안이 삼엄하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언제 들어갈 거야? 오늘 밤 12시. 야간 경비가 가장 소홀해지는 시간이야. 서아는 특전사 시절의 기술과 경험을 되살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승부를 걸 때였습니다. 서아야, 정말 조심해. 잡히면 큰일 나. 알아. 하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밤이 깊어가면서 서아의 마음도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서아는 검은색 옷을 입고 오민준의 회사 건물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김진호는 500m 떨어진 곳에서 무전기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아, 들려? 지금 야간 경비원이 1층 로비에 있어. 2층으로 올라가는 건 지금이 기회야. 알겠어. 들어간다. 서아는 건물 뒤편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익숙해진 침투 기술을 사용해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오민준의 개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서아는 미리 파악해둔 사무실 위치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사무실 문은 전자잠금 장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준비해온 소형 해킹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진호야, 문 열었어. 들어간다. 좋아. 15분 안에 나와야 해. 경비원이 순찰 돌 시간이야. 서아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고급 가구들과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먼저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오민준의 군번과 생일을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군. 서아가 중얼거리며 파일들을 검색했습니다. 컴퓨터에는 여러 프로젝트 폴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해솔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해솔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이름이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유치원 주변 부동산 매입 계획부터 시작해서 강태호를 이용한 소동 계획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계획했다니. 서아는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찰관들과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여러 경찰관들에게 돈을 지불한 기록과 그 대가로 받은 특혜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호야, 대박적인 증거를 찾았어. 이거면 오민준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거야. 좋아. 하지만 빨리 나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서아는 계속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폴더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윤서아 제거 계획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서아에 대한 자세한 신상 정보가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일상 패턴, 약점 등이 모두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필요시 물리적 제거도 고려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미친놈이. 서아가 분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책상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진호야, 누군가 오고 있어. 경비원일 거야.
조용히 숨어 있어. 발걸음 소리가 사무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휴, 다행이다. 서아, 지금 나와야 해. 더 늦으면 위험해. 서아는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 중에 오민준이 여러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오민준의 배경이 이렇게 탄탄했구나. 서아는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경비실을 지나쳤습니다. 경비원이 TV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진우야, 나왔어. 수고했어. 어떤 걸 찾았어? 서아는 김진우와 만나서 오늘 밤의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USB에 복사한 파일들과 찍어온 사진들이었습니다. 김진우가 파일들을 확인하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완전 결정적인 증거네. 이걸로 오민준뿐만 아니라 연루된 경찰들도 다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경찰도 믿을 수 없고 내가 아는 검사가 있어.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맡기자. 서아는 김진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민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도 준비됐잖아. 김진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의 예상대로 오민준의 공격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집 앞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윤서아, 나와. 우리 형님한테 사과해. 강태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서아는 집안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참 후에야 나타났고 그들이 오자 부하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주머니,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에 서아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교육청에서 갑자기 점검을 나온다고 해요. 무슨 점검이요? 시설 안전 점검이래요.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특별 점검을 한다고. 서아는 오민준이 교육청까지 움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유치원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도 걱정이 돼요. 점검에서 문제가 나오면 휴원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서아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아야, 검사님이 우리 증거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해. 정말? 그럼 이제 끝난 건가? 아직 아니야. 수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그리고 오민준이 증거 인멸할 수도 있고. 김진호의 말에 서아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오민준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해. 어떻게? 내가 생각해둔 계획이 있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김진호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계획인데? 오민준을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야. 서아가 놀라며 김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가능해? 녹음기를 숨기고 만나서 협상하는 척하면서 자백을 유도하는 거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야. 오민준의 성격상 자랑하고 싶어 할 거야.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해보자. 그럼 내일 오민준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잡아보자.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서아는 가족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였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내겠어. 서아가 굳은 의지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내일의 대결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아는 오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진호가 옆에서 녹음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민준이야? 서아 씨군요. 마음이 바뀌었나 보네요. 오민준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내 제안을 들어볼게. 현명한 판단이네요. 언제 만날까요? 오늘 저녁 7시. 장소는 네가 정해. 좋습니다. 시내 하늘호텔 10층 스카이 라운지에서 만나죠. 전화를 끊은 서아는 김진호와 최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녹음기는 여기 브로치 안에 숨겨뒀어.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어. 그런데 혹시 위험해지면? 내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위급하면 비상신호 보내. 김진호가 작은 발신기를 서아에게 줬습니다. 이거 누르면 내 휴대폰으로 신호가 가. 그럼 바로 들어갈게. 서아는 발신기를 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저녁 7시 서아는 하늘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민준이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 정확하시네요. 오민준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 서아는 오민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원하는 거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군요. 좋습니다. 오민준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강태호 씨와의 분쟁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그리고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서아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민준이 낮게 웃었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제 사업에 방해가 됐다고 해야죠. 내 사업? 조폭시켜서 동네 어지럽히는 게 사업이야? 조폭이라니요. 강태호 씨는 제가 고용한 직원일 뿐이에요. 오민준이 교묘하게 회피했습니다. 직원이면 왜 불법적인 일을 시켰어? 불법적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서아는 오민준을 더 자극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가 경찰에 돈 준 것도 합법이야? 오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여유를 찾았습니다. 후원금이라고 하죠. 경찰서 체육대회에 후원했을 뿐이에요. 그럼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들도 그냥 친분 관계인 거고? 오민준이 서아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서아 씨가 어떻게 그런 걸 알죠? 내 회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잖아. 아, 그렇죠. 네, 저는 여러 정치인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사업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수월하다는 게 뭔 뜻이야? 글쎄요, 필요한 허가를 받는다든지 까다로운 규제를 피한다든지. 오민준이 슬슬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유치원 주변 개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야? 정확히 맞췄네요. 역시 똑똑하시군요. 오민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유치원 주변이 개발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기존 건물들을 싸게 매입해야 하죠. 그래서 일부러 소동을 일으킨 거구나. 맞아요.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오민준이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태호한테 지시한 것도 그 때문이고, 강태호는 정말 유용한 친구예요. 시키는 대로 잘해주거든요. 서아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서서 방해했으니까 계획이 틀어진 거지. 그렇죠. 서아 씨가 나서니까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단결하게 됐어요. 오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제거하려고 한 거야? 제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무력화시키려고 했죠. 무력화?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법적 문제를 만든다든지 가족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서아는 오민준의 자백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였을까? 다른 사람도 많았을 텐데. 오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아 씨를 보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일 말이에요. 부대에서 있었던 일? 제가 불명예 전역당한 것도 서아 씨 때문이잖아요. 오민준의 목소리에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 거야? 복수라기보다는 빚을 갚는다고 해야죠. 빚? 서아 씨가 제 인생을 망쳤으니까 저도 서아 씨 인생을 망칠 권리가 있죠. 오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오민준의 비뚤어진 논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벌 받은 거잖아. 왜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데? 잘못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대 물품 훔친 게 잘못이 아니야? 그거야 뭐 다들 하는 일이었잖아요. 저만 걸린 거죠. 오민준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아 씨가 일부러 저를 걸리게 했잖아요. 일부러? 난 그냥 사실을 보고한 거야. 사실이라. 서아 씨는 정말 모범생이었죠. 항상 원칙대로 살고. 오민준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흑백으로 나뉘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았을 거예요. 무슨 뜻이야? 지금 서아 씨도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제 회사에 무단 침입한 건 말이에요.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민준이 자신의 침입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CCTV가 있거든요. 숨겨진 곳에. 서아 씨가 제 사무실에서 파일을 훔치는 모습이 다 촬영됐어요. 오민준이 승리한 듯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은 이미 다 삭제했고요. 서아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복사했는 걸. 그래봤자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오민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서아 씨는 이제 침입 절도범이 됐죠. 서아는 오민준의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 거절하면? 글쎄요,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오민준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아 씨 남편 직장에서 횡령 혐의가 발견될 수도 있고,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정말 최악이구나. 최악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라고 해야죠.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김진호가 몇 명의 형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민준 씨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예요? 무슨 혐의로? 사기, 공무원 매수, 협박 등 여러 혐의입니다. 서아가 브로치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방금 네가 한 말들이 다 녹음됐어. 이걸로 모든 혐의가 증명돼. 오민준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건 함정 수사야. 함정 수사가 아니라 자백이야. 네가 스스로 다 말했잖아. 형사들이 오민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호와 그의 부하들도 이미 체포됐어요. 김진호가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수당한 경찰들도 내사에 들어갔고요. 오민준이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도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민준이 연행되면서 서아에게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서아야, 이게 끝이 아니야. 기억해둬. 서아는 오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누구도 괴롭히지 못해. 라운지가 조용해진 후 김진호가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서아야. 정말 위험했는데 잘 해냈네. 고마워, 진호야.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 격려하며 포옹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서아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집으로 돌아와도 돼. 전화 너머로 남편과 아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서아는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민준과 강태호가 체포된 후 동네는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요? 그럼 마음껏 놀아도 돼. 서아는 아이의 밝은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유치원 앞에는 안전한 우리 동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학부모들과 상인들이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진호가 찾아왔습니다. 서아야, 오민준 재판 결과 나왔어. 어떻게 됐어? 징역 5년 확정. 강태호도 2년형 받았고.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매수당한 경찰들도 다 처벌받았어.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문제도 모두 해결됐고 아이도 예전처럼 밝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그림 완성했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아는 지역 자율방범대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주민들과 나누며 더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침착함이 중요합니다. 서아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을 때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서아는 자신이 지켜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녁 노을이 유치원을 물들이는 가운데 서아는 아이를 데리러 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엄마로 살 수 있겠구나. 유치원 정문 앞에서 아이가 달려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재밌었어요. 그래, 내일도 재밌게 놀자. 모녀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앞 작은 연기로 시작된 사건은 결국 한 동네의 미래까지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싸워야 했고 그 역할을 서아가 해냈습니다. 누구보다 평범한 엄마였지만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이야기에서 보셨듯 한 사람의 용기와 한 걸음의 행동이 그 어떤 조직보다 강한 힘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일상의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